자, 31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명신탁 판례죠. 명신탁에서는 횡령죄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부실법을 위반하여 명신탁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수탁자가 이를 이미 처분하게 되면 횡령죄 되지 않습니다. X. 자, 2번 중도금을 받게 되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안 된다. X. 3번 옛날 판례죠. 채권 양도했습니다. 통지하기 전에 채권 추심해서 금전을 수령했잖아요. 이 수령했을 때 바로 뭐가 됩니까? 보관자가 되는 거잖아요. 보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처분하게 되면 횡령죄가 됩니다. 동그라미네요.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 동산이죠. 이 매매 관계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처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추심 판례입니다. 그렇죠? 답은 3번. 이제 32번 가죠.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1번도 많이 나왔죠? 그렇죠? 별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 그 사후행위가 비로소 불사가 되어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한 취득한 물건은 작물이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자, 횡령교사 했고 취득하면 각각의 죄가 되는 거죠. 교사죄, 취득죄, 경합범위 됩니다. 안 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X. 자, 디귿번 강도 예비 고의를 가지고 운반해주게 되면 운반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비죄도 되고 운반죄도 되고 상상죄 경합이 됩니다. 동그라미. 자, 재물을 인도받은 후라 했어요. 의구심, 미필적 고의라도 볼 수가 있겠죠. 작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작물 취득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인도받은 후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죄가 되려면 취득 당시에 고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취득 당시에 고의가 없었고 그 후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취득죄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디귿입니다. 답은 1번. 이제 33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했네요. 계란은 손괴죄가 안 되죠? 자, 2번. 의사에 반해서 떼어내는 것과 같이 종래의 이용 상태를 변형시켰을 때 손괴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지금 옳은 것 했나요? 답 2번입니다. 3번을 보시게 되면 의뢰에 고의가 없다 했잖아요. 고의가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공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X. 3번 위헌범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위험성만 있으면 기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초상기 위헌범이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 X. 결과까지 야기될 필요가 없어요. 34번 친족 상돌의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보죠. 자신의 친구 A 재물인 줄 알고 절취했는데 사실은 자신의 숙부 거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친족 상돌을 할 때 친족 관계에는 고의 인식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 친족의 물건이라 해당된다면 친족 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숙부 거였기 때문에 친족 상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숙부 같은 경우는 따로 거주하고 있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는 318조 1항이 아니라 328조 1항이 아니라 328조 2항의 친족이 되는 거죠. 2항의 친족이라서 이때는 친고죄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2번을 보면 친구와 합동하여 지금 아버지 물건을 훔친 겁니다. 그랬을 때 자식에게만 친족 상도가 적용되는 것이고 친구는 아버지하고 어떤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남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는 친족 상도가 적용되지 않아서 친구는 처벌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식에게만 아들에게만 형이 면제가 되고 친구에게는 친족 상도가 적용되지 않아서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3번 갑의 숙부 A가 B에게 금원을 교부하면서 C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갑이
C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하며 B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은 B로부터 물건을 교부받았다는 것은 보관자가 되는 거예요. 보관자가 되는 것인데 지 멋대로 임의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횡령이 되는 거잖아요. 횡령. 자, 횡령이 되는 것인데 친족 상도례 정도일까의 문제입니다. 친족 상도례 같은 경우는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보관자, 위탁자 모두 친족일 때 한해서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문을 가만히 보면 이 갑과 B 사이에서는 친족 관계가 아니잖아요. 친족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친족 상도례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되려면 친족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X. 그래서 해설가 보시게 되면 여기 있어야지만 적용된다 이 뜻입니다. 답이 몇 번이죠? 3번이 틀렸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 34번 친족 상도례 같은 경우가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문제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평이했던 것입니다. 자, 4번 가볼까요? 갑의 아버지 A가 손님 B로부터 보관하고 있던 다이아몬드를 갑이 절취하였다. 절도죄 문제죠? 절도죄 문제. 절도죄도 뭡니까? 소유자, 보관자가 모두 친족일 때 한해서 친족 상도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방에게만 친족일 때는 친족 상도례 적용되지 않아요. 친족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적용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답은 3번입니다. 35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방화죄 같은 경우 예비임모죄 있죠? 그래서 착수하기 전에 자수했을 때에는 필요적 감면입니다. 필요적 감면. 그쵸? 그 다음 방화치사죄는 결과적 가정범위죠. 그래서 부진정 결과적 가정범위입니다. 그래서 과실, 고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무주물 이 판례도 아시죠? 그쵸? 무주물 판례 자기 소유에 준하는 거로 보죠. 그랬을 때 2항으로 봤습니다. 2항. 3번을 보시게 되면 지금 철거 대상이라 했잖아요. 철거 대상. 그리고 사실상 기거나 취침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태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상태니까 건조물입니까? 건조물 아니에요. 건조물이 아니라 물건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물건. 그쵸? 자, 근데 벽을 일부 그을리게 했다는 거죠? 벽을 일부 그을리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공공의 위험 발생이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일반 물건 방화죄로도 처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수범이다가 아니라 무죄입니다. 무죄. 정답은 4번이에요. 36번. 자, 이미지는 문서가 아니라는 건 다 아실 것이고요.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계약서 원본을 스캔 떠서 화면에 띄운 다음에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에 출력하여서 변조하였고 변조된 계약서에 팩스를 송부했다는 거죠. 행사태 될 수 있습니까? 있죠. 있어요. 변조가 되고 변조한 부분은 변조가 되는 것이고 팩스 보내는 것은 행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된다. X. 자, 2번 행사하면 행사죄, 취득하면 사기죄, 경합범위 됩니다. 상경이 아니라 실경입니다. 다 옛날에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자, 3번. 자, 허위 진단서 작성죄에 있어서 허위 기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든 판단이든 불문하다. 그리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주관적 요건이죠. 내용이 허위라는 건 주관적 요건. 실질도 진실에 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관적, 객관적 이 모두가 있을 때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동그라미. 자, 4번 보시면 자, 일반인이 봤을 때 허위라고 진정하게 작성한 것이라고 오신케 할 정도가 된다면 그게 사자명이든 허무의명이든 간에 유가증권 위조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된다. X. 옳은 것은 3번입니다. 37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냈어요. 자, 1번은 쉽잖아요. 그쵸? 그래서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기범에 해당되는 허위 공문서 작성자만 될 뿐입니다. 직무기재 안 되죠? X. 답은 1번이네요. 자, 2번.
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직권남용죄에는 일반적 규정보관에도 포함됩니다. 그쵸? 자, 2번 3번에서는 사인이에요. 사인. 일반 사인 같은 경우에 일반 사인은 어떤 직권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잖아요. 일반 사인으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했을 때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즉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하 직원 같은 경우는 안 돼요. 그렇죠? 일반 사인, 민간인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였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게 판례고, 자,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것이면 됩니다. 쉬운 거죠, 전부 다. 38번. 자, 옳지 않은 것은 냈어요. 자,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 뇌물 받았습니다. 이때 비공무원은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가 없다. 누구 사건이지? 최순실 사건이에요. 판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맞죠? 정답은 1번 맞아요. 자, 2번을 보시면 자, 공모하여 횡령하고 공범자끼리 수수했습니다. 그쵸? 지들끼리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부적 분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뇌물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맞고. 다 책에 다 있는 거예요. 그쵸? 공무원 갑이 A에게 2천만 원을 뇌물로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했어요. 거부했다고 했을 때 특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몰수 추징이 안 됩니다. X. 뇌물 수수함에 있어서 기망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수수했기 때문에 수수죄, 기망했으니까 사기죄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하더라도 뇌물수수죄, 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받은 자는 뇌물수수죄, 준 자는 공여죄. 그리고 받은 자는 기망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사기죄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 행위라면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나오죠? 보시면 여기 뇌물죄하고 사기죄의 상경이 대처리가 공무원에게 인정된다 이 뜻입니다. 수사한 공무원에게 있어서는 그런 얘기고 지금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 나온 거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까지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39번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1번을 보시면 직무집행에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된다. X. 2번 형집행장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찰관을 수차례 밀쳤다 하더라도 공직방해 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3번 충실한 수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허임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 정도가 된다면 공직방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맞아요. 자, 위계가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된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않았을 때에는 위계 공직방해로 처벌되지가 않는다. 맞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쉬운 문제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갑이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자 아들 을을 경찰서에 대신 출석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사받도록 하게 했죠. 그랬을 때 을을 도피죄 처벌할 수는 없고 왜요? 을은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되어서 책임이 조각됩니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갑은 도피죄 교사로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 된다. X. 답이 1번이네요. 자, 2번 허위 진술, 허위자를 제출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도피죄 처벌할 수가 없다. 그치? 그리고 처벌할 수 없는 자를 교사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교사죄가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고지받지 못했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상 장애가 초래가 되었을 때는 거짓말했다 하더라도 위증죄가 되지 않죠. 자, 그리고 무고죄는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로 인해서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것이라고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입니다. 그쵸? 결과 발생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왜? 추상적 이용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맞는 말이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경찰 승진 형법 강의를 모두 마치겠는데, 문제는 뭐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고, 거듭 말씀드렸지만 제 교재에 다 나왔어요. 뭐 앞으로도 교재는 계속 보강이 되고 새로운 판례로 계속 보강이 되겠지만 제 교재를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은 뭐 무난히 이 형법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